그런데 클레리사는 어디 갔을까? 피터가 말했다. 그는 셀리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는 셀리를 로제트 부인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녀는 어디 갔을까? 클레리사는 어디 갔을까? 그는 물었다. 셀리는 피터도 그랬지만 신문의 사진에서밖에 본 일이 없는 정치가들, 중요한 인사들을 클레리사가 극진히 대우하며 상대해야 되나 보다 하고 짐작하고 있었다. 클레리사는 그분들과 같이 있겠지. 하지만 리처드 델루웨이는 장관은 되지 못할 걸. 글쎄 그분은 정치가로서는 성공을 못한 게 아닐까? 나는 신문을 통 안 읽거든. 이따금 리처드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보긴 봤지. 게다가 나는 고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지. 클레리사는 이것을 미개척지의 생활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나는 위대한 상인들이며 대생산업자들, 적어도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나 자신도 물론 일을 했고. 셀리는 생각했다. 아들이 5이나 있어요. 셀리는 그에게 말했다.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변했을까? 이 여자는. 모성의 이기주의 좀 보게. 내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달빛 밝은 꽃 양배추 밭에서였지. 피터는 회상했다. 그때 꽃 양배추 잎이 거친 청동 조각 같다고 문학적인 표현을 하더니 셀리는 장미꽃을 한 송이 땄다. 끔찍한 그날 밤 분수가에서 한바탕 다투고 난 뒤 셀리는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지. 나는 야간 열차를 타야 했고 참 그때는 나도 흐느껴 울었다. 주머니 칼을 여는 것은 옛날 버릇이야. 셀리는 생각했다. 그는 흥분하면 늘 칼을 열었다 닫았다 하거든. 이가 클레리사를 사랑하던 시절에 우리는 아주 사이가 좋았었지. 피터 윌시와 나와는.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점심때 리처드 델로의 문제로 크게 싸웠지. 나는 리처드를 위컴이라고 불렀다. 왜 리처드를 위컴이라 부르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클레리사가 벌컥 화를 냈다. 그 뒤로 나와 클레리사는 만나지 않았어. 지난 10년 동안 5번째 만났을까? 그리고 피터 윌시는 인도로 갔지. 소문에는 피터가 불행한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그가 변해버려서 직접 물어볼 수도 없거든. 좀 무력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보다 더 친절한 것 같다. 이분에게는 정말 애정을 느낀다. 내 청춘과 관련이 있으니까. 나는 이분한테 받은 에밀리 브론트의 책을 지금도 갖고 있다. 그는 자기도 글을 써보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써볼 마음이었던 게지. 글 좀 써보셨나요? 셀리가 그 든든하고 예쁘게 생긴 손을 옛날과 같이 무릎 위에 펼치면서 물었다. 한자도 못 써봤습니다. 피터는 말했다. 이 말에 셀리가 깔깔 웃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아직도 개성이 남아있었다. 셀리 시트는 그런데 로제트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위인일까? 그자는 결혼식 날 동백꽃을 2송이 달았다지. 그것이 피터가 알고 있는 전부였다. 로제트 부부는 수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몇 마리나 되는 온실도 있답니다. 클레리사가 편지를 써 보냈다고 말하니까 셀리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시인했다. 그래요. 연수입 1만 파운드예요. 세금까지 포함해서 그런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것이었다. 남편을 꼭 좀 만나보세요.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 대신 모든 일을 다 관리해 준다고 했다. 그런데 셀리는 예전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가. 마리 앙투아네트가 부어톤에 가려고 정조부께 주었다는 반지를 저당 잡혔다지요? 그렇지요? 네, 그랬어요. 셀리는 기억해냈다.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마리 앙투아네트가 정조부님께 주신 반지를. 그 시절에는 말 그대로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부어톤에 가려면 늘 죽을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부어톤에 가는 일이 참 좋았어요. 집을 떠나 거기로 갔기 때문에 미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아주 불행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 과거의 일이 됐어요. 모두 지난 일이군요. 그런데 페리 씨는 돌아가셨고 미스 페리 마님은 아직도 살아 계시더군요. 셀리는 말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님이 꼭 돌아가신 줄만 알았는데 피터가 말했다. 근데 클레리사의 결혼은 성공이지요? 셀리는 물었다. 저기 저 아주 아름답고 침착한 젊은 여자가 엘리자베스다. 저기 붉은 옷을 입고 커튼 뒤에 서 있는 처녀가. 그녀는 포플러 나무 같다. 강물 같다. 히아신스 같다고 윌티 티커톰은 생각하고 있었다. 아, 시골에서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불쌍한 내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그녀는 조금도 클레리사를 닮지 않았군요. 피터 윌시가 말했다. 아, 클레리사. 셀리는 말했다. 셀리가 느꼈던 것은 단순히 이랬다.
자기는 클래리사에게 굉장히 신세를 지고 있었다. 둘은 친구였다.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친한 사이였다. 흰옷을 입고 두 손에 꽃을 잔뜩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던 클래리사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했다. 오늘날까지도 담배나무를 보면 부었던 생각이 났다. 그런데 클래리사는 무언가가 부족했다. 대체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클래리사는 매력적이었다. 독특한 매력이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셀리는 피터가 옛 친구, 진정한 친구임을 느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한 것도 멀리 떨어져 있던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셀리는 가끔 편지가 쓰고 싶어서 썼다가도 찢어버렸다. 그러나 피터가 알아주리라고 생각했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를 하기 마련이니까. 늙어가는 것을 실감하는 것도 그렇지 않은가? 셀리 자신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오늘 낮에도 이튼 학교로 감기에 걸린 아들들을 만나보러 갔다 오는 길이 아닌가? 클래리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리처드 델러웨이가 결혼하다니. 스포츠맨이고 개밖에 관심이 없는 이 남자와 그가 방에 들어오면 문자 그대로 마구간 냄새가 나지 않은가? 그리고 이 모든 것도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며 셸리는 손을 내저었다. 흰 조끼를 입은 휴 위트브레드가 어슬렁거리며 지나갔다. 멍하고 살이 찌고 자만심과 안락함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저분은 우리를 못 본 척 하려나 봐요. 셸리가 말했다. 사실 셸리는 말을 걸 용기도 없었다. 그렇다. 이게 휴이다. 훌륭한 휴. 그런데 저분은 지금 뭘 하지요? 셸리는 피터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국왕의 구두를 닦고 윈저궁에서 술병을 헤아린다고 피터가 말했다. 여전히 독서를 가라고 셸리는 생각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봐요, 셸리. 피터는 말했다. 그 키스 사건 말이요. 휴의 키스 사건을. 입술에 했다고 셸리는 화근했다. 밤에 협연실에서 말이에요. 하도 분해서 클래리사에게 달려갔더니 휴가 그럴 리가 없어. 훌륭한 휴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휴의 양말은 언제나 제일 멋있다면서 말이에요. 하긴 오늘 저녁 입은 야외복도 빈틈이 없네요. 그런데 자녀가 있나요? 이 방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튼 학교에 아들이 6씩은 있습니다. 나만 빼놓고 말입니다. 피터가 말했다. 그래도 괜찮으신가 보죠? 셸리가 말했다. 그는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젊어 보인다고 셸리는 생각했다. 그러나 클래리사처럼 결혼하는 것은 여러모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피터는 말했다. 그것은 정말로 바보짓입니다. 그는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덕분에 재미도 많이 봤지요. 그는 덧붙였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셸리는 궁금했다. 대체 무슨 뜻일까? 이분을 알면서도 셸리 자신은 그의 신상에 일어났던 일을 하나도 모르고 있지 않는가? 자존심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그름직도 하다. 결국 이분에게는 인생이 괴로움이었을 테니까. 그가 괴짜고 요즘 같은 구석이 있고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지만 저 나이에 가정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 고독할 것 아니겠는가? 우리 집에 오셔서 몇 주일이든 계세요. 물론 가겠습니다. 꼭 찾아가서 댁에서 묵겠습니다. 이런 말 끝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 여러 해 동안 델루웨이 부부는 한 번도 우리 집에 와본 일이 없어요. 여러 번 초청했지만요. 클래리사는 물론 그것은 클래리사 때문이지만 클래리사는 오려고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클래리사는 속물이거든요. 클래리사가 속물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해요. 셀리는 말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정말이에요. 클래리사는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오히려 남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광부의 아들이지만요. 우리 집 재산은 전부 남편이 벌었는걸요. 어렸을 때 그이는 커다란 석탄 부대를 날랐대요. 이렇게 그녀는 내게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계속할 모양이라고 피터는 생각했다. 광부의 아들이라는 둥, 자기보다 못한 남자와 결혼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둥, 아들이 5이라는 둥, 그리고 무슨 얘기더라? 식물들, 수국이니 산묘하니 수해지 운하 북쪽에서는 절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허비스커 릴리 등의 식물 이야기지. 자기는 맨체스터 근교의 집에서 정원사를 하나 두고서 히비스크리 릴리 화단을 만들어 보겠다는군. 화단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클래리사는 피해버리는 거지. 그건 셸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서일 거야. 속물이라고? 그렇지. 여러모로 보아 클래리사는 속물이지. 근데 그녀는 아까부터 어디 갔을까? 밤이 깊어가는데 피터는 생각했다. 그래도 셸리는 말했다. 클래리사가 파티를 연다는 소문을 듣고 오지 않을 수 있어야죠. 다시 한번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대장도 없이 왔어요.
하지만 셀리는 음성을 낮추었다.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누구시죠? 그것은 출입구를 찾고 있는 힐버리 부인이었다. 너무 늦었군.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밤이 깊어가고 손님들이 차차 돌아가면 옛 친구도 만나게 되고 조용한 이구석 저구석이니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환경도 눈에 띄는군. 지금 저들은 자기들의 마법의 나라 정원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등불과 수목과 아름답게 빛나는 연못과 하늘, 요정의 램프 같다고. 클레리사가 뒤뜰에서 말하지 않던가. 그녀는 마술사 같다. 그리고 공원은 저희들 이름이 뭐더라? 그러나 아는 이들 아닌가? 그런데 이름 없는 친구나 가사 없는 노래나 언제나 제일이거든. 그건 그렇고 문이 너무나 많았고 뜻밖의 방이 하도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저분이 힐버리 부인입니다. 피터가 말했다. 그런데 저분은 또 누구더라? 내내 커튼 옆에서 말없이 서 있는 저 부인은 낯익은 얼굴이야. 부어톤에서 본 일이 있는 것도 같아. 창가의 커다란 테이블에서 내일을 마르던 여자였던가? 데이비드슨이었나? 아, 엘리 핸더슨이에요. 셀리가 말했다. 클레리사는 저 여자에게 너무 심했어요. 그녀는 클레리사와 외 사촌인데 아주 가난해요. 클레리사는 남에게 심하게 굴거든요. 좀 그런 편이죠. 피터가 응답했다. 그래도 셀리가 말했다. 클레리사는 감정적이어서 열정적인 충동에 넘치는 경우도 들어있어요. 피터, 당신은 그런 모습 때문에 클레리사를 사랑했지만 지금은 이것을 좀 두려워하시잖아요? 친구들에게 클레리사는 참으로 친절하거든요. 이건 참 독특해요. 그래서 밤이나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하나 들며 기도할 때 우리의 우정을 맨 먼저 들지 않겠어요? 그 시절 우리는 사실 젊었지요. 그리고 클레리사의 마음은 순수했던 거예요. 당신은 나를 감상적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사실 그렇기도 해요. 글쎄 이제 나는 내가 느끼는 것, 이것만이 유일하게 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영리하다는 것은 곧 어리석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느낀 말을 솔직히 말해버렸다. 그렇지만 나는 모르겠습니다. 피터가 말했다. 내가 뭘 느끼는지 말입니다. 불쌍한 피터. 셀리는 생각했다. 왜 클레리사는 이리 와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피터는 그걸 갈망하고 있는데.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는 줄곧 오직 클레리사만을 생각하며 주머니 칼을 만지작거리고 있자는가. 인생은 단순한 것이 아니더라고 피터는 말했다. 클레리사와는 관계도 단순하지 않았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렸다는 것이다. 사랑에 두 번 빠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그는 말했다. 셀리는 무엇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하지만 사랑의 경험이 있는 것이 낫지요. 먼체스터로 오셔서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다 옳은 말씀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런던에서 볼 일을 마치면 곧 찾아가겠노라고 했다. 그런데 클레리사는 리차드보다는 당신을 더 생각했어요. 그것은 보증할 수 있어요. 셀리는 말했다. 아니요, 아니 천만에요. 피터는 말했다. 저기 저 착한 분, 저기 방 한구석에 서서 옛날처럼 열변을 토하고 있는 리처드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잘생긴 남자 말이에요. 손에서 살아서 누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을 영 누를 수가 없군요. 셀리가 말했다. 그러나 피터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인상은 좋지 못하다고 피터는 말했다. 아마 어떤 강요인지도 몰랐다. 저런 친구들 중에서는 피터가 제일이거든. 그중 청렴하니 말이다. 그는 생각했다. 그런데 리차드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셀리는 물었다. 공적인 일이겠죠. 아마. 그런데 그들은 행복한가요? 셀리는 또 물었다. 글쎄 나는 이 부부간의 일을 하나도 모르면서 그저 속단하고 있거든요. 남들처럼 말이에요. 그런 줄은 나도 알고 있어요. 글쎄 매일같이 사는 사람들의 일이라도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 죄수가 아니겠어요? 감방의 벽을 손톱으로 끌어내는 남자가 등장하는 굉장한 희곡을 읽은 일이 있지만 그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은 감방의 벽을 꺾는 것이지요. 대인관계에 실망하면 나는 가끔 뜰로 내려가서 남자나 여자한테서는 얻지 못하는 마음의 평화를 꽃에서 찾곤 합니다. 셀리는 말했다. 하지만 피터는 아니었다. 양배추 따위는 싫습니다. 인간이 더 좋습니다. 피터가 말했다. 정말로 젊은이들은 아름답군요. 셀리는 방을 가로질러가는 엘리자베스를 지켜보며 말했다. 저 나이 때의 클레리사와는 어쩌면 저렇게 다른지. 저 애를 당신은 이해할 수 있으세요? 저 애는 도무지 말이 없더군요. 그래요. 말이 별로 없더군요. 아직은. 피터도 인정했다. 연못가에 핀 백합 같다고 셀리는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피터는 말했다. 적어도 그는 그랬다. 그렇지만 저 두 사람요. 셀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 저 두 사람 말이에요. 글쎄 리처드가 아까 같이 이야기하던 저 잘생긴 남자와 그분의 좀 천하게 보이는 부인.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런 작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사기꾼이죠. 피터는 이 내외를 힐끔 바라보며 말했다. 이 말에 셸리는 크게 웃었다. 그런데 윌리엄 브래드쇼 경은 문 앞에 멈춰서서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파나가의 성명을 알고자 그림의 귀퉁이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안에도 들여다보았다. 윌리엄 브래드쇼 경은 미술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젊어서는 너무나 흥분해 있어서 인간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피터가 말했다.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 정확히는 52살입니다만 이제 성숙해지니까요. 그는 말을 계속했다. 이제는 관조할 수도 있고 이해도 할 수 있을 뿐더러 감성도 약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요. 정말이에요. 해마다 감성은 더욱 깊어지고 더욱 열렬해진 것 같아요. 하고 셀리는 말했다. 글쎄 감성은 더욱 깊어갑니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반가워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아니겠어요? 내 경험으로는 감성은 자꾸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 어떤 분이 있는데요. 그 여자 얘기를 당신에게 해야겠습니다. 셀리, 당신이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결혼했습니다. 애가 둘이고요. 그는 말했다. 그럼 같이 맨체스터로 오세요. 꼭 오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오늘 저녁 돌아가시기 전에. 셀리는 말했다. 엘리자베스가 저기 있군요. 저 애는 우리가 느끼는 것이 절반도 못 느끼지요. 아직은. 피터가 말했다. 하지만 셀리는 엘리자베스가 아버지에게 가는 것을 보면서 말했다. 부녀가 서로 무척 사랑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셀리는 엘리자베스가 아버지 곁으로 가는 모습에 그렇게 느꼈다. 리처드는 브래드쇼 부부와 이야기하면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고 있다. 이 아름다운 처녀가 누구일까 생각했다. 곧 그는 자기 딸 엘리자베스인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아까는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분홍색 옷을 입은 그녀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엘리자베스는 윌리 티토콩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아버지 곁으로 가서 같이 서서 이제 파티가 거의 끝나 손님들은 돌아가고 마룻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방이 점점 비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 핸더슨도 돌아가려고 한다. 엘리는 말을 걸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딸 이디스에게 말해주려고 한 가지도 빠짐없이 봐두고 싶었던 것이다. 리처드와 엘리자베스는 파티가 끝난 것이 기뻤다. 그리고 리처드는 딸이 자랑스러웠다. 그는 그런 말을 딸에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를 보고 있었단다. 그리고 저 예쁜 처녀가 누군가 했지. 그런데 알고 보니 내 딸이 아니더냐. 그는 말했다. 이 말에 엘리자베스는 기뻤다. 그러나 불쌍하게도 그녀의 개가 짖고 말았다. 리처드는 퍽 나아졌어요. 당신 말이 옳아요. 셀리는 말했다. 가서 얘기 좀 해야겠어요. 작별 인사를 해야죠. 두뇌가 무슨 문제겠어요. 로제트 부인은 일어섰다. 마음이 비한다면 말이에요. 나도 가지요. 피터가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 공포가 무엇이냐? 이 황홀이 무엇이냐? 그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름 극도의 흥분으로 가득 채우는 이것이 무엇이냐? 클레리사라고 그는 말했다. 클레리사가 저기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해서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 모두 다 읽었습니다.